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우리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얘 보니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우리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학번하고 성명하고 학과하고 학점하고 신청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2의 3에서 2의 24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24번 그 영역에 지금처럼 신청 완료다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여기다가 우리 사용자 지정 그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그 서식 설정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신청 완료라는 그 필드에 1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을 때는 완료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만약에 신청 완료에 들어있는 그 값이 0이랑 똑같으면 빨간색으로 미신청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 얘기요. 그러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 얘기는 우리가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 얘기죠. 해서 지금 이 신청 완료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처럼 1이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고 2가 들어있고 0이 들어있고 그리고 휴학이라는 이런 문자도 들어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또 다른 데이터가 이제 자퇴라는 그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완료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고 지금 0이라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는 우리 빨간색으로 미신청이라고 해서 요 글씨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신청 완료를 봤을 때 2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 있거나 아니면 휴학이라는 요 글씨가 들어 있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봤을 때 아까 자퇴라는 그 글씨도 있었죠. 그런 게 들어 있을 때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양수, 음수, 영, 텍스트 그 서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주면 안 되겠죠. 왜? 2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음수일 때도 없잖아요. 해서 양수일 때 완료라고 표시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1일 때, 2일 때 전부 다 이제 양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완료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잖아요. 해서 그걸로 이제 작성을 해 주는 게 아니라 1이랑 똑같아, 0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작성해 보면 1일 때는 그냥 완료라는 요 두 글자만 표시해 주면 되죠. 뭐 색깔의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 열어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1이랑 똑같을 때는 완료라는 이 두 글자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중간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0일 때는 빨간색으로 미신청 요 세 글자를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0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색깔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빨강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을 먼저 써주고 대괄호 묶어서 우리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고 0이랑 똑같을 때는 우리 빨간색으로 미신청이라고 요 세 글자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1이랑도 똑같지 않고 0이랑도 똑같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두 개만 이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맨 뒤에다가 우리 텍스트일 때 지금처럼 휴학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까 자퇴라고 있었죠. 그런 글씨가 들어있을 때도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도형의 기본 도형에 우리 사각형 중에 우리 빗면이라고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G의 2번에서 G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G2,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사각형 빗면 이 도형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그때 그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서식 설정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해당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서식 설정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이요. 삽입의 도형에 찾아가서 우리 기본 도형 중에 우리 사각형 빗면이요. 사각형 빗면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가 G의 2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형을 쭉쭉쭉 그려주면 됩니다. 얘는 그냥 도형을 그려줬기 때문에 우리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지금 여기다 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매크로 이름은 서식 설정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리 서식 설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그거 이제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아래쪽을 봤을 때 우리 상태 표시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에 다 기록이 남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주고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2의 24번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범위를 다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이 대화 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의 표시 형식 중에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그리고 우리 형식에 지표준 써져 있는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거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는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1이랑 똑같을 때는 그냥 완료라는 요 두 글자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빨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대괄호를 묶어서 색깔 이름 써주고 다시 우리 대괄호 열어서 그때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조건을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0이랑 똑같을 때는 빨간색으로 미신청 요 세 글자를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미신청을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그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2개 찍어주고 그 뒤에 또 세미콜론 찍어서 또다시 우리 쌍따옴표 2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작성했던 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완료다, 미신청이다, 완료다 하고 요 글씨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게 빈 공백이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다 지정해 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는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삽입한 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때 서식 설정 요걸로 이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이 도형에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버리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 설정하고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또다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2의 3에서 2의 24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3에서 2의 24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 풀었던 그 영역이요. 그 영역 신청 완료가 들어있는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도형의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G의 5번에서 G의 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G의 5번, 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 생성하고 그때 텍스트를 이제 서식 해제 그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해당 이제 도형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서식 해제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이요. 도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 기본 도형에 우리 사각형 빗면이요. 사각형 빗면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G의 5번부터 G의 6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들어가서 해당 도형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우리 서식 해제 매크로 요거 이제 생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바로 매크로가 이제 기록이 시작되는 거죠. 해서 확인이요. 그럼 이제 매크로 켜졌어요. 그럼 이제 2의 3번 셀을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2의 24번까지요.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이렇게 눌러주면 우리 셀 서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 일반 요거 이제 설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원래대로 서식이 이제 싹 다 이제 해제가 돼서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왔죠. 그러면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록할 건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도형에다가 우리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끝났어요. 그러면 맨 밑에 보니까 우리 셀 포인터의 그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셀 포인터요. 셀 포인터를 어디다가 갖다 놓든 간에 우리가 서식 설정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서식 해제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원형 대 원형 요걸로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때는 차트 영역을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타나죠. 그때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종류라고 이곳에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요걸 이제 클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차트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원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고 그때 원형 대 원형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이곳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원형 대 원형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이 뜨죠. 그러면 요 제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런 형태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끝난 거고요. 그리고 범례를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범례가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존재하죠. 이렇게 이제 범례를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의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범례를 집어넣을 거니까 범례 이곳으로 찾아가게 되면 없음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른쪽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켜 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오른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차트의 제목이 아예 없죠.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차트의 제목이 총 판매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차트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다시 또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쪽에다 넣어달라.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총 판매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써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글씨를 이제 입력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색 변경을 다양한 색상표 3번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색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색 변경에서 우리가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여러 가지 이제 색상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때 첫 번째 거 요걸 이제 찍어보면 다양한 색상표 1번이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3번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그 밑에 거요. 그 밑에 거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다양한 색상표 3번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얘가 맞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의 색상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계열에 둘째 영역 값을 우리 3으로 그리고 이제 간격 너비는 이제 50%로 설정을 먼저 하래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계열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 계열의 값이 서울이다, 부산이다, 광주다, 인천이다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아무 계열이나 한번 선택해주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이 데이터 계열 서식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데이터 계열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 이 창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둘째 영역 값하고 지금 현재는 2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3으로 하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간격 너비를 50%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간격 너비가 지금 이곳에 100%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5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서울이라는 그 항목이요. 서울이 지금 요 주황색이래요. 지금 제일 큰 거, 요 주황색 요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이 항목의 도형 효과를 우리 기본 설정 3번 이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거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를게요. 그리고 서울 항목 요 항목만 우리가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요 서울 항목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죠.
우리가 도형 효과를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도형 효과다라고 해서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도형 효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지금 이곳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도형 효과들을 싹 다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미리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우리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갖다 대 보니까 기본 설정 1이래요. 근데 문제에서는 기본 설정 3번으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그 오른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 보면 기본 설정 3하고 이렇게 뜨입니다. 해서 기본 설정 3 요게 맞죠? 해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서울 그 요소에 대해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계열선이요. 계열선이 지금 이곳에도 있고 이곳의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죠. 얘가 이제 계열선이에요. 이 계열선의 색은 우리 표준색 빨강으로 하고 너비는 이제 2포인트로 해라. 그때 이제 대시의 종류는 사각 점선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선 지금 위쪽에도 계열선이 있고 아래쪽에도 있는데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내가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계열선 요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계열선 서식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계열선 서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이제 바꾸라 그랬어요. 해서 우리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 색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표준색 중에 빨강 요 색깔이 맞죠? 요 색깔 이제 클릭 한번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너비는 이제 2포인트로 해라. 너비가 지금 이곳에 0.75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2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대시의 종류는 이제 사각 점선으로 그렇게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문제에서 대시의 종류를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대시 종류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사각 점선이요. 사각 점선이 요 세 번째 위치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계열선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계열선 서식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때 구분 기호를 줄바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원형 차트 안에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다 추가가 돼 있는데 그때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들은 항목의 이름하고 우리 값하고 그리고 우리 백분율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요 레이블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이곳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키겠다.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항목의 이름도 이제 표시해야 되고요. 값도 이제 표시해주고 그리고 백분율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을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를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서울이다. 그 다음에 5,600만 원이다. 그리고 56%다고 이렇게 요 세 가지 값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때 구분 기호를 우리 줄바꿈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구분기호가 지금 여기 쉼표로 되어 있어요. 해서 우리 항목 이름이 표시되고 쉼표, 그 다음에 값이 표시되고 쉼표,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율이 표시가 됐죠. 그때 줄바꿈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분기호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 이곳에 줄바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해서 줄바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쉼표가 들어가 있던 그 위치에 줄바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것도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다 수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차트 제목도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 범례도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차트의 모양도 확인해주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이런 우리 레이블이요. 레이블도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주고 그리고 우리 계열선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전부 다 모든 요소들을 싹 다 이제 다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우리 표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직위하고 기본 연봉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죠.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연봉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연봉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연봉 현황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하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이제 개발 도구에 우리 디자인 모드요.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디자인 모드가 선택이 되죠. 그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봉 입력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내가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연봉 입력이라고 해서 요 컨트롤의 명이 나오고 이 단추 연봉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우리가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연봉 현황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쇼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쓰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다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 해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연봉 입력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봉 현황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폼이 초기화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때 직이라는 그 목록이요. 우리 직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로 되어 있죠. 해서 우리 CMB 직이라는 그 컨트롤 명이래요. 그 콤보 상자의 그 목록에는 우리 G3에서 H8번 그 영역이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G의 3번에서 우리 H8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 우리 콤보 상자에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지금은 클릭을 해봤을 때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 데이터가 짜잔하고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연봉 현황 요건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우리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연봉 현황이라는 그 폼에서 이제 할 거니까 우리 연봉 현황 요 폼 있죠. 요 폼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폼에서 우리가 뭐가 됐을 때 우리 초기화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뜨는데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유저 폼 클릭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우리가 이 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 초기화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되겠죠. 해서 요 클릭이라고 이곳에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떴죠. 해서 해당 폼, 사용자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 내용을 요 사이에다가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그때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우리는 CMB 직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 우리 로우 소스요. 그래서 우리 이 컨트롤의 로우 소스는 이렇게 이제 는 표시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해당 영역 우리 G의 3번부터 시작해서 H8번 그 영역의 그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해서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해서 여기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단추를 눌러서 우리가 연봉 현황 그 폼을 보면 되겠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고요. 그때 우리 직이라는 이 컨트롤이요. 요 컨트롤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눌러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 G의 3번에서 H8번 그 영역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이 지금 이곳에 이 콤보 상자에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연봉 현황이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요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요 폼을 이렇게 열었더니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이라는 그 단추요. 입력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여기 이제 장기산의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폼에다가 해당 내용을 이제 입력하고 요 단추 입력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그 내용 내가 입력한 그 내용이 마지막 행 다음 지금 그러면 이 5행이 되겠죠.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문제예요.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지금 우리가 콤보 상자를 이용하죠. 이 콤보 상자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때 뭐 사원이다 대리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직위를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그때 내가 이 콤보 상자에 선택한 그 데이터를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일단은 입력행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 표는 A의 2번 셀부터 성명이라는 이 제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표 1이다 라고 해서 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붙어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A의 1번 셀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줘야 되겠죠. 지금처럼 성명이다, 표 1이다, 요게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때는 요 A의 1번 셀에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표에 이제 맨 첫 번째 줄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전부 다 구해주고 우리가 이제 성명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지금 A열에 들어있고 직책은 이제 B열에 들어있고 연봉은 이제 C열에 그리고 상여금은 이제 D열에 그리고 이제 수령액은 E열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폼에서 입력받는 거는 성명하고 직위하고 연차 요 세 가지를 이제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성명은 우리 A열에 있으니까 우리 1열에다가 이제 넣어달라. 그리고 직책은 이제 2열 그리고 우리 연봉은 이제 3열에 그리고 우리 상여금은 입력행 4열에 그리고 수령액은 이제 입력행 5열에다가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때 내가 이제 폼에다가 입력하는 거는 성명하고 직위하고 연차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지만 성명은 이제 1열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직위라는 거는 B열에 이곳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직위는 여기 직책이라고 해서 몇 년 차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위라는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사원이다, 대리다, 과장이다 해서 요 내용만 있다고요. 그때 우리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직책을 어떻게 구해라 그게 이제 나왔죠. 해서 직책은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우리 입력행 2열에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연봉하고 상여금하고 수령액도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입력행 3열, 입력행 4열, 입력행 5열에다가 싹 다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폼에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그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기존에 이제 입력된 그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그 데이터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어차피 사람의 이름은 그냥 어차피 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 거고, 직위는 이제 우리가 콤보 상대로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값을 이제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연차요. 지금 여기 이제 직책이요. 직책에 보니까 이제 1년차다, 3년차다, 그렇게 이제 연차가 써져 있죠. 그때 직책은 직이라는 거랑 연차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표시 예를 보니까 직위로 이제 사원을 선택했대요. 그리고 연차가 이제 3일 경우 그때 이제 사원 3년차 요렇게 이제 입력이 되게끔, 요런 식으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숫자 3 뒤에 보니까 연차라는 그 말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연차를 입력할 때 뭐 1년 차면 1년 차다, 이렇게 연차라는 이 두 글자까지 우리가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연차가 이제 3일 경우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차로 이제 3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직책을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고, 실제로 연차를 우리가 입력할 때는 연차라는 이 글자 빼고 이렇게 숫자 값만 이제 입력해라, 그 얘기예요. 해서 우리가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위라는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원이다 대리다 해서 여기서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한 그 값은 지금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엑셀에 이곳에 입력된 그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를 그냥 콤보 상자에다가 표시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데이터는 우리 엑셀에 G의 3번에서 우리 H의 8번 그 영역에 들어있다고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직책 같은 것들 그리고 기본 연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각각 이제 계산하고 처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문제에서도 리스트 인덱스 얘를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이 리스트 인덱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콤보 상자 그 컨트롤에 이 목록 부분에서 어떤 특정 항목을 이제 선택했을 때 그때 그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를 이제 반환하거나 설정을 해주는 그 속성이 우리 리스트 인덱스죠. 해서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사원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사원 리스트 인덱스 그게 이제 반환되는 게 0이 이제 반환되고요. 대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1이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과장은 이제 2가 이제 반환이 되고, 차장은 이제 3이, 부장은 이제 4가, 이사는 이제 5라는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돼요. 요게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우리가 이제 구했을 때 그때 반환되는 그 값은 0, 1, 2, 3, 4, 5 요 값들이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때 첫 번째 그 데이터가 우리 사원이라는 이 데이터죠. 이 사원이라는 이 데이터는 엑셀에 우리 시트에 이제 입력이 될 때 삼행부터 이제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행을 구할 때 우리 삼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하기 3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를 내가 선택하고 뭔가 이제 값을 선택했을 때 그때 이 콤보 상자 자체에 직위가 이제 저장이 되는지 기본 연봉이 이제 저장이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찾아보냐?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제 땅 하고 들어갔을 때 우리 직이라는 이 콤보 상자 있죠? 요 콤보 상자를 내가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좌측에 우리 속성창이 있는데 그때 ECMB 직이라는 그 콤보 상자요. 그 콤보 상자에 우리가 이제 바운드 컬럼을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운드 컬럼은 1로 이제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했을 때 그때 1열에 들어있는 이 직위가 이 콤보 상자 컨트롤에 이제 저장이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 기본 연봉은 이제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봉을 계산할 때 기본 연봉을 이제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때 아까 우리가 참조행을 구해놓고 그때 이런 기본 연봉들을 가지고 올 때는 이 기본 연봉은 싹 다 이제 H열에 들어있죠. 그때 A부터 시작해서 1열이니까 여기가 이제 1열, 여기는 2열, 3열, 4열, 5열, 그리고 F가 6열, G가 이제 7열, 그리고 이제 H가 이제 8열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기본 연봉을 가지고 올 때는 참조행, 8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기본 연봉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얘 꺼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이곳으로 이제 되돌아가면 되겠죠. 해서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 2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있을 때 이 입력이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CMD 입력 클릭하고 이렇게 뜨죠. 해서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행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입력행은 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아까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랬죠. 해서 A의 1번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더하기 이제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A의 1번 셀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커런트 레지온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로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력행 1열에다가 이 성명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갖다 주면 돼요. 그때 이 성명 컨트롤은 우리 얘를 이제 땅 하고 요 텍스트 상자를 찍어봤을 때 그때 우리 속성창을 보니까 txt 성명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해서 우리가 엑셀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구한 그 입력행 1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txt 성명이라는 그 컨트롤에 밸류 값을 이제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엑셀에 봤을 때 1열, 2열, 3열, 4열, 5열까지만 우리가 5개 열만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 줄을 싹 다 이제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 번호만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엑셀로 잠깐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 1열에 이제 데이터는 이제 집어넣고요. 2열에는 우리가 이제 직책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왔을 때 2열에다가 이제 직책을 표시해야 되는데 직책에 대한 그 지상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직이하고 연차를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직이가 들어가는 그 컨트롤의 이름은 지금 요 컨트롤이죠. 요 컨트롤의 이름은 우리 CMB 직이고요. 그 다음에 연차가 들어가는 그 컨트롤의 이름은 우리 txt 연차예요. 그러면 직위가 이제 사원이고 연차가 만약에 3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됐을 때 앞에다가 직위, 고 사원이라는 그 두 글자를 먼저 표시해주고 연차가 3일 때 3이라는 그 숫자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맨 뒤에는 이렇게 이제 연차라는 두 글자를 우리가 추가로 더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콤보 상자에 선택한 그 직이요. 그 직위를 먼저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CMB 직위라고 이렇게 써주고 직위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그 값 우리 밸류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 이거를 먼저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txt 연차라는 그 컨트롤의 밸류 그 값을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 이어서 어떤 글자를 더 추가로 표시해달라. 우리 연차라는 요 두 글자를 추가로 더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을 먼저 표시해 주고 이어서 연차라는 그 텍스트 상자의 그 값을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연차라는 요 두 글자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입력행 2열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엑셀로 잠깐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C열에는 이제 연봉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 그 다음에 이제 수령액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지상을 봤을 때 얘가 우리 C열에 들어갈 거 얘가 이제 D열에 들어갈 거 얘가 이제 E열에 들어갈 거요. 그럼 이제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입력행 3열 얘가 이제 C열이죠. C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연봉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연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입력받는 게 아니라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직위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연봉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조행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해서 맨 위에다가 참조행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이 우리 CMB 우리 직이죠. 해서 CMB 직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요. 해서 리스트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3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을 잠깐 봤을 때 우리 직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 집어넣은 그 값이 지금 요만큼의 그 데이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우리 3행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3행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에다가 더하기 3을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행을 싹 다 이제 구했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 연봉 요걸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엑셀에 봤을 때 기본 연봉은 싹 다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H열에 들어있더라. 해서 싹 다 이제 숫자로 따졌을 때 얘가 이제 8열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우리 참조행 컴마 8열의 그 값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기본 연봉을 싹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해서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는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우리 참조행이요. 참조행 컴마 8열 이렇게 이제 써주면 우리 이제 기본 연봉을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이 기본 연봉은 우리가 이만큼 이제 복사를 해서 또 쓸게요. 얘는 기본 연봉은 더하기 기본 연봉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해서 그 뒤에다 똑같이 이제 더하기 써주고, 방금 썼던 거 참조행 컴마 8열이다 해서 요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 뒤에다가 곱하기 이제 연차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 연차라는 거는 지금 이 컨트롤에 들어있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txt 연차하고 이렇게 이제 해당 컨트롤의 명을 써주고, 이 컨트롤의 밸류 값이요. 그 값을 이제 가져다가 곱해 달라.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서 곱하기 이제 10% 요것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니까 우리가 이제 0.1을 이렇게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얘가 참조행 컴마 8열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기본 연봉이죠. 해서 기본 연봉 더하기 기본 연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고, 그 뒤에다가 연차를 곱해라. 연차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곱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준 거고, 그 뒤에다가 곱하기 10%를 해라 라고 해서 곱하기 0.1을 이렇게 이제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연봉에 대한 건 싹 다 이제 끝났죠. 그리고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이 우리 상여금이에요. 그러면 이 상여금은 연봉 곱하기 3%라래요.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서 이제 구해준 게 이게 이제 연봉이죠. 이 연봉을 이제 싹 다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입력행 컴마 3열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게 이제 연봉이라고요.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이 컨트롤 명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컨트롤 V요. 그러면 입력행 컴마 3열 요게 이제 우리 연봉이고, 연봉 곱하기 3% 하라 그랬으니까 0.03 요걸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봉 곱하기 0.03 3%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여금을 싹 다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령액이요. 수령액은 우리 입력행 컴마 5열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연봉 더하기 상여금 그렇게 계산하래요. 우리 연봉이라는 거는 지금 입력행 컴마 3열에 이제 들어있는 거고, 상여금은 입력행 컴마 4열에 들어있는 거죠. 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해서 이 컨트롤 명은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더하기 또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를 이제 4열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는 우리 연봉이 이제 들어있을 거고, 입력행 컴마 4열에는 우리 이제 상여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계산해서 우리 입력행 컴마 5열 수령액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작성한 그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그런 모든 코드를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봉 입력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 성명이요. 성명에다가 제가 이제 이순신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순신이라고 입력해주고 이 사람은 이제 직위가 이제 이사다. 요거 이제 입력할게요. 이사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연차는 이제 10년 차다라고 해서 1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입력이요. 입력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순신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순신이고 이사 10년 차라고 했죠. 그랬더니 직책이 지금처럼 이사 10년 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그때 이제 이사일 때 그때 이제 기본 연봉이 4,500만 원이에요. 그때 연봉을 지금쯤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얘가 이제 9천만 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고 그다음에 상여금은 지금 270만 원 그렇게 나오는데 상여금은 연봉의 이제 3%다라고 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270만이 나온 거고 그리고 수령액은 지금 우리 연봉하고 상여금 이 두 개 값을 더해서 수령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싹 다 이제 맞았다. 그거 이제 확인해 줬죠.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연봉 현황이라는 그 폼이요. 자, 일단은 우리 연봉 현황이라는 그 폼부터 보자고요. 자, 이 폼을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열었을 때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가 있대요. 이 종료 단추요. 이 종료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우리 클릭했을 때 그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이제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폼을 이제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예요. 그때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 그림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목에 우리 날짜라고 써져 있고요. 그때 이제 메시지 내용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뒤에 보니까 한 칸 띄고 종료. 그게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 박스에는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날짜를 표시할 때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시스템에 그 날짜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료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되게 할 거죠. 해서 종료 단추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CMD 종료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문제에서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종료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 그거 이제 먼저 뜨게 우리가 명령 코드를 써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메시지의 내용을 그 다음에 써주면 되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가 날짜를 앞에다가 표시해 줘야죠. 그때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데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날짜를 먼저 표시해주고 이어서 &% 열어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종료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붙어 있는데 날짜하고 종료 그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해서 우리가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직접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종료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 그 사이에 종료라는 이 두 글자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해라. 한 칸 이렇게 이제 사이띄기까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메시지 끝났으니까 이제 쉼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확인 버튼 그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VB OK only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타이틀 우리 제목을 써주면 되죠. 제목은 지금 날짜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날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이 메시지 박스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다 표시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해 주면 됩니다. 폼을 종료할 때 그때 쓰는 명령어가 우리 unload me요. 해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죠.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연봉 입력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으면 우리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를 눌러보면 되겠죠. 그래서 종료해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을 때 지금 이 폼이 종료가 됐어요,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그때 이 메시지 박스 먼저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날짜라는 그 제목 똑같이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가 되고 그 뒤에 한 칸 띄고 종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확인 버튼만 이렇게 이제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메시지 박스는 다 맞았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이 폼이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메시지 박스가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 폼도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죠. 특히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지나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